네, 안녕하세요. 2주간 여러분들과 부트캠프를 준비할 김승주라고 합니다. 방금 유튜브 라이브를 시도를 했었는데 커넥션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는 컴퓨터랑 혼자 대화하는 이 뻘쭘한 영상 찍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OT 때 뵌 분들도 있고 제가 못 뵌 분들도 있지만 아마 2주 후에 이제 대천 수련원에서 부트캠프 때 다 뵐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현재 한화영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고 히든트랙이라는 교내 조그만 팀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요. 다만 낮에는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강의 퀄리티가 완벽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하는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수업들이 많아서 그 수업들을 듣고 이제 부트캠프 때 만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상에서 좋은 이고잉님의 생활 코딩과 팀트리어스 강의들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고요. 네, 저는 이메일로 연락 안 주셔도 카톡으로 24시간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정환님이나 한야영 운영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질문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2주 동안 계획인데요. 28일 날 대천 수련원에 모여서 이제 해커톤 형식으로 같이 놀고 먹으면서 어,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2주 동안 그에 필요한 이제 자료들을 쭉 공부를 해나갈 생각이고 이거는 지키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일정이 좀 밀리거나 아니면 도중에 이제 수업을 빠져서 어려우신 분들은 뒤에 제가 링크를 첨부해뒀으니 코드카데미 같은 외부 추가 강의 자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수업은 이미 간단하게 들으셨겠지만 웹 프로젝트 혹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수업입니다. 웹 기술은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 수업은 웹이라는 기술에 한정적으로 깊게 파고드는 수업보다 여러분의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천에 다녀오고 나서는 알아서 모르는 것을 찾고 물어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2주 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면 뭘 검색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은 모든 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뭘 검색할지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 때 다룰 몇 가지 주제들을 이제 제가 쭉 나열한 건데 실제로 이거 말고도 개발자들은 훨씬 더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운 좋게 여러분 앞에서 이 강의를 찍고 있지만 자신 있게 개발의 세계에서 내가 이걸 안다라고 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전. 하지만 이런 분야 혹은 개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것보다 어떤 그 툴박스 안에 어떤 부품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그 부품 하나하나 그 사용 설명서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용 설명서는 구글한테 가면 다 있거든요.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찰인 구상에서부터 그거를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기획, 그다음에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디자인, 그리고 실제로 그걸 빌딩할 수 있는 개발,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개발 후에 나오는 테스트.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클을 현실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이클을 돕니다.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이건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위에 보시면 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둘 다 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에는 처음에 바퀴를 만들고 차량 하체를 만들고 차체를 만든 다음에 차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유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단계는 4번밖에 없죠. 하지만 밑에 How to develop a product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밑에 스케이트보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 뭐라 그러죠? 생생이로 넘어가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순서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즉 유저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 어느 쪽이 더 4번과 5번 어느 쪽이 더 유용한 프로젝트가 나올까요? 일단 위에서는 4번까지 가는 것조차도 정말 오래 걸릴 거고 성공할 확률도 전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유저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까 우리 사이클을 여러 번 돌리는 밑에 방식의 경우 저는 각자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확률도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차가 완성되었을 때 훨씬 더 시장에서 더 좋아할 만한, 즉 더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죠. 더 좋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구상 단계부터 살짝 살펴보면 구상 단계에 대해서 구상 단계에 대해서는 딱히 배워야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했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고요. 오늘 제가 코드를 같이 실습을 해볼 내용은 여러분이 보고 들어오셨던 저희 여름방학 리크루팅 페이지 있잖아요. 이거는 정환님이 코딩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비슷한 이제 2학기 학회원들을 위한 2학기 학회원들을 위한 리크루팅 페이지를 간단하게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은 우리가 웹앱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흔히 우리는 UI 혹은 UX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거칩니다. UI란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유저가 접하는 모든 면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UX, 즉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가 웹앱에서 느끼는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모델링 한다는 개념을 도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2단계에서부터는 말로 모든 개념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문서로 기록을 남겨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손으로 쓰든 디지털 디지털 파일이 됐든 문서화해서 이걸 디자이너한테 넘겨주던가 아니면 개발자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모컵을 디자인하는 툴로서는 발사믹이라는 모컵 툴이 있고 open.io라는 모컵 툴이 있어요. 각각 잠깐 보여드리면 발사믹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발사믹이 쓸데없이 자꾸 음악이 들려가지고 지금 보면 장난처럼 이렇게 선도 쫙쫙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대충 손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모컵의 정의예요. 디자인이 입혀져 있지 않고 기획만 되어 있는 문서를 모컵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디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앱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앱이 대충 나올 건지는 감이 잡히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건 투두리스트를 한 건데, 맵핑한 건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옵션이 하나 더 나오고, 뭐 날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웹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기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로도 다음 카카오에서 만든 오븐닷아이오라는 툴이 있는데 여기 인터넷이 조금 느리네요. 네,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pen.io라고 주소창에 쳐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이제 아까 그 목겁을 바탕으로 실제로 뼈대에다가 살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유저들이 그 화면을 봤을 때 어떤 화면을 마주칠 건지 그 화면 그대로를 디자인을 보통 하는데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스케치 같은 전문 툴을 써서 제작을 합니다. 근데 요즘 툴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기획과 디자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점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라는 툴을 썼을 경우에는 뭐 굳이 뭐 개발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디자인한 디자인한 결과물을 바로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이거 외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봤던 구상, 기획, 디자인을 봤고요. 개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웹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웹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인터넷과 웹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예요. 즉 인터넷 안에 웹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웹 말고도 인터넷을 구상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FTP라는 프로토콜도 있고요. 이메일도 다른 프로토콜들을 쓰고요. 이거 외에도 인터넷은 다양한 웹 말고도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웹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도입한 게 팀 버너스리라는 아저씨인데 이분께서 처음 그 학술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모델을 구현하셨어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팀 버너스리가 처음 제안한 웹 개념인데 오른쪽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HTML 파일을 응답해준다. 이 개념이 웹의 이제 처음 웹의 시초가 된 거였고 실제로 이제 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서버처럼 생긴 이 책 쌓아놓은 것 같이 생긴 거 있죠? 저걸 서버라고 부르는데 저것도 컴퓨터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 노트북인 저것도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노트북을 서버로 써도 되고 서버를 뭐 클라이언트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컴퓨터입니다. 다만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오른쪽 서버는 요청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반면에 왼쪽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어떻게 보면 식당에 비유를 하면 왼쪽이 손님이고 오른쪽이 종업원인 형태, 즉 각각 역할이 다른 그런 걸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웹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앞으로 이 그림을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네, 클라이언트 위에는 웹 브라우저라는 게 올라가고요. 서버 위에는 웹 서버라는 게 올라가는데 저희는 일단 웹만 다루니까 이 웹 브라우저 중에서는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크롬, 뭐 이번에 네이버에서 나온 메일 등등 여러 개가 있고요. 웹 서버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걸로 엔진엑스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TML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HTML이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인데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면 이제 웹상에서 보이는 텍스트를 의미를 하는데 그 중에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해요. 하이퍼링크가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네이버 네, 이런 식으로 이 링크를 하이퍼링크라고 불러요. 이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즉 글을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하이퍼텍스트 중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볼드체가 아니고 여기는 볼드체죠. 보시면 여기는 두꺼운 글씨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는 글씨가 얇아요. 즉, 이 글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라 라고 정해주는 그런 거를 마크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크업을 가지고 있는 랭귀지를 HTM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의 HTML,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를 보시려면 크롬 창에다가 뷰 소스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지금 이게 지금 네이버의 HTML 코드입니다. 보시면 HTML 태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긴 이런 텍스트, 즉 이런 코드가 날라옵니다. 그 다음으로 CSS라는 게 있는데 CSS란 HTML의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부르는데 왜 캐스케이딩인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HTML의 스타일을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약자가 없고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를 자바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예 다른 언어고요. 예를 들자면 바다코끼리랑 코끼리랑 혼동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매우 다른 놈들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냥 자바가 엄청나게 흥행하는 언어라서 앞에 자바를 불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HTML 문서를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네이버 같은 이런 걸 봤을 때 세 가지 레이어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컨텐츠 레이어, 비헤이비어 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컨텐츠 레이어에는 실제 텍스트 등이 들어갑니다. 아까 네이버 화면을 봤을 때 뉴스 기사든지 뉴스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검색 텍스트 그런 게 들어가겠죠. 자,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인데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어떤 컨텐츠가 어디에 가서 표현이 되는지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검색어일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들이 일렬로 있는 게 아니고 쫙 서로 위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실시간 금상승이 볼드체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패널이라고 부르나 이걸? 네, 이렇게 1위에서 12, 11위에서 22로 나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분리되고 혹은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지 나타내는 레이어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 레이어인데요. 비헤이비어 레이어는 그 웹페이지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이 실시간 검색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이게 딱 내려오면서 실시간 검색어를 쫙 보여주고 뭐 예를 들면 이 언론사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딱 올리면 구독이랑 기사 보기란 버튼이 나타나고 이런 태도, 특정한 태도를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거를 behavior layer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웹사이트 구성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실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컨텐츠 레이어, 그걸 어떻게 보여줄지 정하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그거의 행동을 정하는 behavior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구성하는 언어가 각각 다른데 컨텐츠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CSS를 이용해서
보여줘요. 즉 어떤 컨텐츠를 스타일링하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요. 비헤이비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얘가 마우스를 어디를 클릭했을 때, 얘를 마우스를 어디를 올렸을 때, 실제 유저가 인터랙션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미리 정의를 하는 거고요. 실제 컨텐츠 레이어는 HTML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구성은 세 가지인데 각각 구성하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HTML을 좀 써볼 건데 좋은 코드 에디터가 있으면 HTML이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기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에디터를 하나 쓸 건데 코드 에디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텍스트 에디터가 있고 IDE가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는 정말 텍스트만 에디트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기능들, 뭐 예를 들면 자동 완성, 뭐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IDE 같은 경우는 더 심오해요. 더 기능이 많다고 할까요? 개발을 하는데 실제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배울 디버거에 대한 기능들이나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개발자들이 필요한 툴들을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게 IDE이고요. 오늘 저희가 쓸 거는 텍스트 에디터 중에 GitHub에서 만든 아톰이라는 걸 써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톰 사이트에 가보시면 atom.io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윈도우 쓰신 분은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용량이 커서 저는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각자 알아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미 있어요. 그래서 아톰을 이렇게 키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는 아마 저는 테마를 따로 적용을 했었어서 여러분 거랑 살짝 다를 수 있는데 테마는 각자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에디터예요. 여기서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이제 이 텍스트가 어떤 건지 이 코드 에디터가 알 때 이 코드 에디터 지면목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HTML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와 0 1and0.html 해서 저장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1and0라는 그 1and0라는 이름을 가진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다이렉토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자, 얘가 지금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이콘이 아까 이상한 거였다가 죄송합니다. 아까 보시면 그냥 새로운 파일 아이콘에다가 HTML이라는 걸 안 순간 HTML 아이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아까는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안 했는데 지금 HTML이라고 치면 자동 완성을 할 거냐 하고 물어보죠. 보시면 HTML 태그가 자동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탭 키를 누르시면 윈도우랑 맥이랑 같습니다. 탭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요. 근데 오늘은 저희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자동 완성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할 거고요. 제가 옆에는 이 웹창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1and0.html을 크롬으로 켰어요. 여러분들도 텍스트 HTML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윈도우면 윈도우대로 가서 찾으셔서 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HTML 코드를 작성할 때 기본 셋업인데요. 기본적으로 HTML 코드는 HTML 태그가 있어야 되지만
요즘 브라우저들은 워낙 좋기 때문에 태그 없이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헤더 태그를 배울 텐데, 헤더 태그란 HTML에서 헤딩, 즉 제목 1, 제목 2, 제목 3, 워드 보시면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순서부터 조금씩 이제 소제목으로 분류가 되죠. HTML도 똑같아요. 큰 제목을 위해서 H1 태그가 있고요. 보시면 헤딩 1이라 써있죠. 헤딩 1 태그가 있고, 여기에 하나와 영 2학기 신입 모집 이렇게 칠게요. 그리고 이쪽 사이트를 릴로딩 하면 네, 제가 쓴 텍스트가 크게 제목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말고 이제 헤딩 2도 있어요. 이 헤딩은 네, 6까지 있습니다.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네. 네, 헤딩 6까지 있고, 각각 제목 2, 제목 3, 4, 5, 6 각각 사이즈가 달라요. 보시면 이게 가장 큰 제목이고, 작은 제목, 더 작은 제목, 그 다음에 아예 소제목까지. 헤딩 7은 아직 HTML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소제목을 헤딩 3로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랑 함께해요. 오글거려. 아이 좋아. 네. 자, 헤딩 태그 말고 또 있는 게 패러그래프 태그가 있어요. 패러그래프는 제목이 아닌 그냥 줄글을 쓸 때 쓰이는데요. 하나와 영은 이런 식으로 그냥 줄글을 쭉 쓸 때 패러그래프 태그를 쓰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또 리스트 태그들이 있습니다. 리스트 태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너더드 리스트라는, 즉 오더링이 안 된 리스트가 있고요. 오더드 리스트가 있어요. 둘이 차이가 뭐냐면 리스트들은 li라는 걸로 그 리스트 하나 객체를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줄을 표현을 하는데, 자, 어너더 리스트는 보세요.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1, 리스트 2. 자, 보시면 unordered 리스트 같은 경우 unordered 리스트 같은 경우 앞에가 점으로 표현이 돼요. 하지만 ordered 리스트 같은 경우 앞에가 숫자가 실제로 먹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li 태그를 하나 더 입력하면 이 앞에가 3으로 변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카운팅이 되는 게 ordered 리스트. 그 다음에 카운팅이 안 되고 계속 점만 이렇게 돛만 생기는 게 unordered 리스트 이고요. 또 이제 HTML 태그 중에 HTML 태그 중에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앵커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 앵커라는 태그가 하이퍼링크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A 누르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되는데, 아까랑 다르게 안에 초록색 글자가 생겼어요. 원래 태그라는 거는 아까 봤을 때 H1 이렇게 하면 H1 꺽쇠 열고 H1 꺽쇠 닫고 슬래시 꺽쇠 열고 슬래시 H1 슬래시 꺽쇠 닫고 이런 식으로 태그를 우리는 구성을 했는데, 이 위에 보시면 그쵸? 밑에 보시니까 이 꺽쇠를 닫지 않고 이 사이에 뭘 넣었어요. 이 사이에 뭘 넣은 거를 꺽쇠를 HTML 태그를 바로 닫지 않고 이 사이에 뭘 넣은 거를
속성이라고 그래요. 한글말로는.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속성은 이 태그에 대한 말 그대로 속성, 설정 값을 따로 주는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a 태그, 앵커 태그는 이제 아까 헬퍼링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링크 주소 값을 의미를 합니다. 보시면 샵을 들어갈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쵸? 이 링크를 눌러도 이 링크가 분명히 생겼는데 링크를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위로만 가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구글 링크를 넣으면 제가 구글로 이동하게 돼요. 또 마음대로 여기다가 페이스북 링크를 아니다. 페이스북은 위험하네. 네이버 링크를 넣게 되면 구글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누르면 네, 릴로딩을 항상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네, 네이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이퍼링크고요. 이거 말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링크도 있어요. 자동 완성을 안 해주네. 네, 자동 완성을 안 해주는군요. 제가 그러면 직접 치겠습니다. 자, 이미지 태그 시작, 이미지 태그 시작, 이미지 태그 끝. 그 다음에 아까 속성 값을 넣어주려면 이미지 뒤에 넣어준다고 그랬죠? 이 태그 이름 뒤에. 자, 이미지 태그에서 그 이미지 그 원본을 특성해주는 그 애트리뷰트 이름은 src예요. 소스 약자예요. 자, 이 소스에는 뭐 제 컴퓨터에서 사진을 찾아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온라인에서 이 이미지 링크를 찾아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뭘 넣고 싶지? 컴퓨터, 코드 사진, 코드 에디터 말고요. 코드 사진을 집어넣고 싶다고 해요. 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뷰 이미지를 누르시면 오래 걸리네. 네, 뷰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 이미지도 결국에는 이 이미지 태그일 거기 때문에 얘의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copy image address 혹은 이미지 주소값 복사하기라는 글이 나올 텐데, 즉 이 소스 안에 있는 값을 복사한다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그래서 copy image address를 누르고 이 소스 사이에 넣어주면 뭐 링크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JPG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하고 우리 아까 그걸 다시 켜주면 네, 저희 웹사이트 안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사진을 넣어줄 수 있어요. 굳이 이 이미지의 원본 파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른 이제 애트리뷰트를 넣어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코드 에디터가 좋은 게 이런 걸 다 제한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 뭘 넣을 건가. 지금 이미지가 제가 너무 커가지고 좀 줄였으면 좋겠거든요. 뭐 하이트라는 게 있네요. 근데 하이트보다는 저는 그 좌우 넓이를 좀 조절해주고 싶어요. 이거 오늘 여러 번 강의를 찍으려고 했더니 목이 쉬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걸 쓸게요. width라는 값인데 이 width 안에 픽셀 값을 넣어주면 한 300픽셀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걸 500픽셀로 누르면 다시 커지고 뭐 800픽셀로 누르면 더 커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미지는 넣었고, 네, 이미지를 넣었으면 이걸 이제 HTML 태그에다 넣을 건데요. HTML 태그를 자동 완성을 시켜서 생성을 하고, 이 밑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웹브라우저 안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바디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 뿅 넣어주고, 바디에는 실제로 웹브라우저 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헤드는 이제 이 웹브라우저 특성들을 여기다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이틀에는 이 다큐멘트 타이틀, 즉 제목이 들어가요. 이 제목이 어디에 쓰이냐면
이 웹브라우저 상단에도 들어가고요. 구글 같은 서치 엔진에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웹페이지 다큐멘트 제목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CSS에 대해서 간단히 배울 건데요. CSS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잖아요. 즉 HTML 다큐멘트 스타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굳이 CSS 다큐멘트를 만들지 않고서도 그 HTML 안에다가 인라인으로 스타일을 넣어줄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은 이제 스타일 태그를 쓰는 겁니다. 스타일 태그를 해주고 이 안에 CSS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h3 태그를 데코레이팅 하려면 h3 태그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CSS 분포를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꾼다든지 스타일을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바꿔서 굴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폰트를 주면 되는데, 사실 CSS란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스케이딩이란 거가 이 위에서 설정을 해줘도 이 밑에 다시 설정을 해줬을 경우에는 그게 위에 게 무시가 되고 밑에 게 오버라이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하단에 있는 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캐스케이딩, 즉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GIF를 보면 한쪽을 고치려고 하면 반대쪽이 고장이 나고, 반대쪽을 고치려고 하면 또 다른 쪽이 고장이 나는 그런 전체적인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CSS는 미리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라이브러리 가서 CSS 라이브러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는 이 중에 가장 유명한 부트스트랩을 쓸 거예요. 우리 친구 부트스트랩은 어떻게 쓰냐면 웹사이트에 가서 get bootstrap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getting started에 보시면 이제 CDN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코드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헤드 안에 넣어주시면, 제가 쓴 스타일을 지울게요. 그대로 헤드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뭔가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밝았고, 아까 그 이상한 글씨체도 없어졌고, 구글 원래 밑에 약간 옛날 90년대 페이지처럼 밑에 뭐가 있었는데 뭔가 현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아직도 네이버를 향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거 말고 참고로 그리고 부트스트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반응형 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랩을 미리 적용해서 스타트 부트스트랩이라는 테마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전체 화면일 경우에는 부트스트랩은 이건 자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기본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큰 화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만약에 이게 작은 화면일 경우에는 이런 작은 화면일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즉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봅시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바일 화면을 했을 때 굉장히 UX가 안 좋아지죠. 보시면 이게 모바일 화면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폰 6 화면일 때 굉장히 뭔가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하니까 뭐 일단 너무 작고 클릭하기도 너무 어렵고 버튼들도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모바일로 들어가면 아예 다른 페이지를, 자 보시면 M이라는 서브 도메인이 붙은 다른 페이지를 로딩을 시켜줍니다. 근데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하나의 페이지로 이걸 다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큰 화면이든 작은 모바일 화면이든
이거에 대해서 다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게 기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방금 이제 jQuery가 포함이 안 돼가지고 메뉴가 안 보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은 다 이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TV에서 이 웹사이트를 보든 모바일 화면에서 웹사이트를 보든 부드럽게 좋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주고 그게 이제 부트스트랩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생각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아까 보여드린 이 테마는 구글의 부트스트랩 테마, themes,라고 치면 여러 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인 스타트 부트스트랩의 클린 브로그라는 테마를 갖다 쓴 거예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쓰셔도 되고요. 쓰시는 방법은 가셔서 라이브 프리뷰라는 걸 가셔서 보시면 여기 뷰 다시 소스 아까 보시면 다운로드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뷰 소스 보면 이 안에 다 HTML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셔서 인터넷이 잘 안되네요. 네, 여기 나오셔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이 안에 이미지와 CSS를 다 다운을 받으시면 이거 나름대로 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HTML 같은 경우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알려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좋은 자료를 참고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코드카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Learn HTML and CSS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쭉 따라가시다 보면 HTML과 CSS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테니까 시간이 남으시는 내일 강의 전에 시험이 남으시는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강의 전까지 그래도 뭐 부트스트랩 테마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그냥 아까 저희가 만든 것처럼 그냥 깡으로 HTML 식으로 사용을 하든 각자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질문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빠잉.